남매를 두고 있어요. 미혼모인 신우는 늘 제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불만을 표출했어요.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이 안 났습니다. 서로 갈등의 꿀만 깊어질 뿐이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신우는 임신 중이었어요. 애 아빠는 잠수 타버려서 혼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 되더라도 꼭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만삭이 다가오니 말을 싹 바꿔 아이를 본인 오빠인 제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애 딸린 여자 달가워하는 남자도 없으니 아가씨의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자고요. 당연히 저는 아가씨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모두가 말릴 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었다며 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신우 출산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신우 남편 저 이렇게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의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아빠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여기서 시아버님이 좀 열이 받으셨는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집이 개파 노분전이라고 족보까지 개족보 만들라. 그러냐 왜 내 호적에 올려? 알겠어. 그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게. 뭐? 네 마누라랑 상의는 하고 이딴 말 짓거리는 거야? 아가야 네가 그러자고 허락했어?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허락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여보 내가 이놈의 새끼 대학 보내지 말자 그랬지. 등록금 준 걸로 뭐 했냐? 똥 쌌어. 똥 싸서 대가리 채워 나온 거야. 너는 스키야 아빠한테 이런 말 할 거면 할압약이라도 한 통 사갖고 와서 먹이면서 해야지. 아빠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시면서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옆에서 아우. 여보 안 그래도 혈압도 안 좋은데 좀 조용히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왜 그래? 야 이 새끼야 나도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모 없는데 그럼 나도 입양해라. 나도 네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콩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야? 비싼 돈 들여서 자식 키워놨더니 니들이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남편은 아버님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 말씀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니 아빠 그럼 얘 미혼모 만들 거야? 아빠 정말 너무한다. 얘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뒷목을 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아드님 자랑스럽게 말하시네요. 네 마누라가 무슨 죄냐? 네가 지금 네 마누라 앞에서 여동생을 감싸고 돌아 야이 철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우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정말 너무해. 너무한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어요.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야 너 어디서 질질 짜고 난리야? 내가 그래서 너애 가졌을 때 지우라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네 새언니랑 너랑 동갑이야. 네 새언니가 부모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남편을 보고 내가 아직도 사돈 보기 미안한데 너 처가에 이 소리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모르셔요. 나 안 했어라고 하니까 알았으면 내가 더 호적에서 파고 입양 보냈어. 너네 마누라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래서 남자놈들은 입 닥치고 집에 돈만 갖다 줘야 돼. 너는 네 마누라 앞에서 대가리 확 쳐박고 살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네 자식 네가 키워. 네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시집을 가든 못 가든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 한 번만 더 입양 소리 있다가는 너그 아빠 농약 먹고 향냄새 맡으려니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가 책임져야지. 오빠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책임지라고. 오빠 때문에 가진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남편 바지가랑이를 잡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가진 거라니 라고 말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입양해서 오빠가 키워 신우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거리더니 아버님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양수가 터졌고 신우는 예정일보다 조금 더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신우가 굳이 저희 남편한테 오빠가 옆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연차까지 떼서 신우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줬네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제가 다 해줬어요. 시댁에선 조리원 보내자고 했는데 아가씨가 굳이 저한테 조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아기 아빠도 옆에 없는데 조리원에 있으면 편하긴 해도 우울증만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조리해주면 안 될까? 나도 도울게라고 했고요. 거절하기도 그렇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신혼집에 데려와서 한 달 동안 미역국도 끓여주고 사골도 끓여주고 열심히 챙겨줬어요. 신우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기간 내내 남편은 회식도 빠져가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를 씻기고 신우를 챙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혼자 조리해주는 게 힘들까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꼭 본인 아내 출산하고 도와주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아기에게 눈을 못 떼는 아가씨를 보니 그래도 모성애는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니 오빠한테 입양하라고 할 일을 없겠구나 해서 말이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남편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다만 신우는 아주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제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하인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물 한 잔도 본인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내 낳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도를 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참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해줬고 신우는 다시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시어머님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고 비 맞추시면서 엄청 고생하셨다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수발 드느라 친정이 같은 지역인데도 주말에 친정 한 번 못 갔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기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 첫에 임신했을 때 아들을 원하실까봐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은 좋다 하시면서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첫 임신 소식을 듣고 신우는 원래 시집 왔으면 배를 이화하는 거 알죠? 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돼 있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이 대를 이었다고 하지 않나요? 딸이 낳은 아들인데 대를 본인 아들이 이었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낳은 아들은 대를 잇는 게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는 이상한 웃음을 짓더군요. 그때 남편 놈이 옆에서 한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겠지. 뭘 그런 말을 신경 쓰고 있어? 요즘 시대의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 라고 오히려 신우를 두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신랑이랑 거실의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가 신랑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차면서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열받네.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또한 앉아있는데 앉아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둘째 만사 때라서 앉아있기도 힘들 때였거든요. 그걸 보던 아버님이 화가 나서 야 진짜 미쳤나? 어디 새언니 앞에서 야면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또 펑펑 울면서 저를 쏘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애 아빠가 임신 초기부터 만사 때까지 이렇게 항상 옆에 있어줘서요.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제 남편한테는 오빠 진짜 하다하다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어. 오빠 보는 눈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너는 왜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서 매번 안달이야.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하면서 뭐라 하셨고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과 함께 신우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한심하게도 아무 말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 놈에게 뭐라고 좀 해보라고 눈치를 줘도 계속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 답답했는지 오빠 말해봐. 전현이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굴 때 오빠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전현이랑은 이혼하면 끝이지만 나는 오빠 핏줄이잖아. 나한테 전현이 저렇게 쏘아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자 눈을 내리깔고 끔뻑끔뻑만 하던 남편놈이 드디어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쏘아보는 건 좀 너무했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그날 집에 와서 사내만의 대판 싸웠고요. 신우와 남편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너무 분해서 그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우와 남편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우 편부터 드는 남편 놈에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에 한 번 빠진 적 없었고 명절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었고 제사 때도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함께 장보고 음식 만들었거든요. 명절 제사 비용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두둑하게 없는 형편의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매번 시댁에 가면 욕만 먹으니 시부모님도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가 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전날 당직이어서 밤을 새우고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밤새고 와서 힘드니 재촉하지 말고 자다 오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전화하셔서는 생일이야 매년 오는 거니까 그냥 저녁 늦게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녁 늦게 밥만 먹고 오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기 분유 먹이고 서둘러 준비한 뒤 꾸벅꾸벅 조는 남편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시댁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오빠랑 언니 아침 못 먹고 일찍 올 줄 알고 김밥 사놨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오전에는 왔으니까 봐줄게요. 시아버지 생신이 본인 친아빠 생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신경 쓰면 어디가 덧나요? 본인 친아빠였으면 전날에 먼저 왔을 거 아니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도 또 눈만 끔뻑끔뻑 떴다 감았다 하고 있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만 너는 꼭 내 생일날에도 이렇게 네 새언니한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셨지만 신우랑 번번이 부딪히니 가급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우와 사이가 안 좋으니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군요. 신우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리고 신우가 성격이 욱해서 그렇지 뒤끝도 없고 심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우가 시집갈 때만 기다린 게 6년이고요. 내년이면 40인데 이젠 신우가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애따는 성격 괴팍한 미혼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여러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기분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전화통화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생신 같은 행사는 다 참석했어요. 용돈도 그때마다 드렸고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보자 하니까 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참견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래서 결혼했을 때 둔가시키지 말고 집에 처박아뒀어야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 마지막 말에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젠 정말 신우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하세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신우라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저보다 아랫사람인 거 알죠? 아가씨가 무슨 시어머니예요? 진짜 아가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혼하세요?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애들은 데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줄게요. 와 진짜 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 보자마자 통화 내용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제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본인 아내가 본인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난 놈한테 더 화가 나서 엄청 수화대면서 아가씨한테 그만 좀 나 괴롭히라고 말 좀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신우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랑은 늘 시댁에서 저러니 집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알아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해줘라 저게 해줘라 얘기하면 육아와 살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통화 내용까지 들려줬으니 남편이 적어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놈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너 진짜 무섭다. 이거 녹음까지 한 거야? 너 나랑 내 동생 사이 떼어놓으려고 아예 작정한 거야? 얘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 너도 둘 키워봐서 알잖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나랑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 그런데 얘는 오죽하겠어?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니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이해심 없는 너랑은 못 살겠어. 나 오늘부터 본가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더니만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시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본인 아들놈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시부모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당장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빌려고 하니까 신우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마누라랑도 자식 버리고 본인 여동생을 챙기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고 신우 역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친정에 아이 둘을 잠시 맡기고 시댁에 갔더니 본인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의 아이가 뻘건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 놈이 어디에 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장소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아이를 하루만 더 맡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한다 내내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직장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오전 반차를 써서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잠도 못 자게 뻔해서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내내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이 출근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이 되니 회사 전문으로 남편 놈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남편 놈에게 따지려다가 순간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남편과 신우가 숨어있는 장소의 주소가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차 스페어키로 남편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살폈어요. 허나 집과 회사 말고는 그동안의 정보들이 다 지워지고 없더군요. 마치 제가 몰래 내비게이션을 살펴볼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블랙박스도 살펴봤지만 내리기 직전에 모든 정보를 지웠는지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행동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결국 저는 차 렌트업체에서 경차 한 대를 렌트를 했고 남편 차가 주차돼 있는 주차장에 숨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뛰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우랑 생활하는구나 싶어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남편 놈 싸대기라도 때릴 생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따라 내렸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뛰어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을 따라 신발을 벗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바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한 모텔 방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 방인 것 같았어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원이 그 방에 피자를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받은 다음에 보냈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배달료 하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깔았어요. 문 앞에 놓고 문자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온갖 성질을 내면서 남편 놈이 말하면서 바로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 열린 문 사이로 바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남편 놈 싸대기라도 갈기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남편 놈이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부의 침대 위를 봤더니 신우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이 뭐야? 라고 물으니 뭐긴 뭐야. 피자 먹으려고 시켰어. 누가 그걸 물었어? 너는 왜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고 저녀는 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갑자기 신우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막 웃어대더니 아직도 눈치 못 챘어 하는 겁니다. 뭘 눈치 못 챘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 왜 우리 집 대를 이었다고 한 건지 아직 몰라. 내 자식이니 남편 자식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 놈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신우 입을 연신 막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과 신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바로 시댁 어른들께 전송하면서 모텔 주소와 호수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안 하실까봐 전화까지 걸어서 카톡 지금 좀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 놈이랑 신우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결국 뺏고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방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시부모님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내가 지금 이 영상 바로 남편 회사에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어줬는데 시부모님이 들이닥친 걸 알았는지 안심은 있는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아가씨가 변명이라고 한 마리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오해야.
오빠가 일찍 퇴근할 줄 모르고 씻고 바로 옷 입기 귀찮아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했더라고. 난 계속 자고 있었고 오빠는 나 깰까봐 조용히 씻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새언니가 들이닥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핸드폰 내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핸드폰은 못 내놓는답니다. 차라리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부모님 제 남편을 한 번만 용서 아픈 부위 6곳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라버니들 지금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등을 만졌을 때와 손바닥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터치를 하더라도 여자가 강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시간을 낭비하며 터치하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터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진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신 오라버니들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목. 목은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은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터치해보세요. 작은 터치와 숨소리에도 여자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귀.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귀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불면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 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 시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4%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허벅지. 허벅지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스치듯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동굴이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게 되며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곳은 어떻게 참아도 허벅지는 참기가 정말 힘든데요. 손길이 조금씩 다가오는 순간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나오고 정말 참기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도 허벅지를 세심하게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굴. 당연히 여성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는 곳은 여자의 동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동굴 윗부분에 있는 조그만 콩알이 핵심이죠. 이 부위는 오로지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임신 8주차 전에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8주차 후에 성별이 나눠지면서 여자는 콩알의 모습으로 남자는 방망이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여성은 37%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콩알을 자극시키고 만족시켜주면 대부분의 여성이 홍콩 여행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콩알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선영이의 경험을 통해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곳 6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위들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뿐이죠. 결국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평생 동안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라버니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선영이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계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넣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전 애 태우기를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본게임을 시작하기 전 제대로 애 태워줘야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자들은 넣을 때 어떤 좋은 느낌이 드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크게 5가지 경우로 나누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느낌. 처음이 아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서의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내부를 꽉 채우는 느낌이 드는데요. 꽉 찬 그것이 몸을 움찔하게 만드는 짜릿함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푹신하면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표현하는 게 너무 웃기고 공감돼서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에 힘도 풀리게 됩니다. 단단한데 미지근한 거북이 알을 넣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물체가 밀고 들어온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 묵직함과 동시에 부족한 퍼즐 하나가 채워진 만족감과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때 느끼는 기분은 솔직히 뭐라 말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데요. 정말 무언가 소중한 따뜻한 것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 이런 상태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서 저를 안아주길 원하곤 하는데요. 우리 오라버니들도 여자친구나 애인과 할 때 너무 바쁘게 방망이를 움직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처음엔 웃겨하는 채 안고 있어주세요. 아마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나 처음 할 때의 느낌. 처음 관계를 가지기 전 드디어 남자와 내가 이걸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과 설렘은 5분도 되지 않아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처음 할 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자동으로 맺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이면 아무래도 비교적 입구가 좁은 상태이고 몸도 긴장한 상태라 동굴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힘을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망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방망이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느낌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뜨거운 송곳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찢어질 것 같은 느낌과 근육통이 밀려오고 당시 만나던 남자가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정말 좋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아프다라는 느낌만 든답니다. 심지어 막이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뚫리고 나니 너무 아파서 집에 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울보이던 저였지만 세 번째 했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기분이 좋게 시작하였고 그 이상하면서부터는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남자와 처음 할 때의 느낌. 아무리 많이 해본 여자라고 해도 새로운 남자와 처음부터 그것을 즐기는 여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 머리가 복잡합니다. 처음엔 그냥 어떻게 남자를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여자로 보일까라는 고민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합이 잘 맞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몰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외모나 분위기에 따라서 상상하던 그림이 있는데 그러한 상상과 일치하게 되면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남자와 처음 할 때는 남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남자의 기술들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동굴에 물이 충분할 때의 느낌. 이때는 정말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른 들어와서 힘차게 운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마구 들게 됩니다. 내부에서 느껴지는 작은 느낌조차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이 견디기 힘들어서 몸이 붕뜬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주를 걷고 있는 그런 황홀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여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텐데요. 이러한 느낌은 여자들 모두 경험하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방망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 당연한 얘기이지만 방망이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의 동굴 크기가 클 경우 방망이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치 호수에서 헤엄치는 올챙이 같다. 혹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방망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면 여자 또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자들은 출산과 노화로 동굴의 수축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자기가 아무리 힘을 줘도 꽉 찬 느낌이 안 들고 컨트롤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여기까지만 듣고 실망하셔서 고개를 푹 숙이셨을 건데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과거 어린 시절에 방망이가 정말 큰 남자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도 않고 아프기만 해서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꽉 찬 느낌이 들긴 하지만 찢어질 것 같고 아픈 느낌이 더 크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꼭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큰 남자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한 자신감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역시나 관계를 할 때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프기만 하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도 즐기지 못하고 아무튼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 중 방망이가 큰 오라버니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만하여 여자를 대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크기보다 와닿는 느낌과 교감을 더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오라버니의 크기가 작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망이가 동굴에 들어왔을 때 여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은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을 말로 설명하려 하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들이 여자들의 느낌을 어느 정도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다양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는 받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여자는 그 느낌이 계속 지속되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자를 100% 만족시켜주면 그 여자의 눈에선 하트가 뿅뿅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버니를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했을 때의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내 파트너와 하는 운동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테니까요.